오늘 소개할 책은 한근태님의 고수의 처신법입니다. 한근태 선생님은 기업 자문이나 CEO 경영 코치로 3,000회가 넘는 강연을 해왔고,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CEO에서 북리뷰 칼럼을 15년 넘게 연재해 왔습니다. 고수의 학습법, 고수의 질문법,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 등 고수란 키워드로 여러 저서를 내셨는데요. 이번 책은 고수의 처신법입니다. 고수란 바둑이나 장기에서 수가 높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난제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딱 한 수,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한 수만 알아도 이길 수 있다고. 한근태 소장님은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각자의 처신법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 맹점의 묘수로 처신법에 대한 지혜를 담은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주제의 양이 짤막짤막해서 어느 곳이든 펼치고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문해력이 낮아진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삼지, 지명, 지례, 지연을 말합니다. 논어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모르면 설 수 없고,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삼지는 지인, 즉 사람을 아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 목적은 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처신법은 권모술수에 능한 세속적 처신이 아니라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아가기 위한 지혜겠죠. 공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시중의 도라고 합니다. 시중은 중용 2장에 군자가 중용을 이루면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에서 나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자세, 시중의 도를 행하는 현실의 지혜가 곧 처신이라 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다다르기까지 나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난관에 부딪힐 줄 모르죠.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모든 결정은 나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현실에서 처신은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손수 일을 해야 할 위치인지, 누군가에게 믿고 맡겨야 할 위치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때인지, 물러나야 할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인지, 고개를 숙여야 할 때인지, 주장을 내세워야 할 때인지, 내가 낄 때인지, 입 다물고 들어야 할 때인지. 처신이란 내가 머물 자리를 안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우선 내가 나 자신의 깜냥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를 미루어 남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다.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포기는 또 다른 선택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와 같은 속담을 좋아하지 않는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진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갈 나무는 안 넘어간다. 몇 번 찍어 안 넘어가면 그쯤에서 포기해야 한다. 남녀 간 사랑도 그렇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모른다. 하지만 몇 가지 행동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웨이터가 실수로 당신에게 물을 쏟을 경우를 가상해보자. 이때의 반응이 바로 당신이다. 한 부류는 난동을 부린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세탁비 내놔! 하며 온갖 행패를 부린다. 난동까지는 아니지만 온몸으로 짜증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빨아야 하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다. 똑같이 봉변을 당했지만 반응은 다양하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난 그 사람 말은 믿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 행동을 본다. 그 사람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라.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 내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나의 확신이란 건 그렇게 확신할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쓴 책, 내가 하는 강의도 그렇다. 난 베스트셀러에 들어간 책을 보면서 자주 내 책이 더 나은데 왜 내 책은 안 팔리고 이런 책이 많이 팔릴까 늘 의아해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착각 중 착각이다.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자주 나를 위로한다.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짤막하게 읽어볼게요. 자신을 의심하라. 치우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좌든 우든 너무 한쪽으로 기운 사람과 같이 있는 건 부담스럽다. 그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다 저 지경에 이르렀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확신하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상대 생각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 내가 생각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교만이다. 자기 생각은 다 맞고 상대 생각은 다 틀리다라는 교만이다. 난 묻고 싶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지, 상대 생각이 그렇게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에 하나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상대 생각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뭐든 치우친 건 위험하다, 좋지 않다, 과유불급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대신 자기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다. 지난 6개월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는가? 혹시 지난 10년간 그런 경험이 없는가? 그럼 틀림없이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다. 아유, 그래도 전 교만한 사람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닌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마치 겸손히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때론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인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둘러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손에 더러운 걸 묻히기 싫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교묘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때때로는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는 치기 어린 사람이 스스로 그런 상황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겁도 없이 참견한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땐 그 말이 속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말은 저를 보호해 준 조언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어땠을까? 처신의 지혜를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기억이 제게도 여럿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처럼 짤막한 글감으로 구성된 책이라 틈틈이 손에 잡히는 대로 읽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근태 소장님의 고수의 처신법이었습니다.